자, 첫 번째 경기. 리즈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는 2명, 그리고 지금 주전 키퍼 및 서브 키퍼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주전 키퍼였던 마츠살스가 부상을 좀 당해서 이제 교체가 좀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드 키퍼인 앵거스건이 이제 후반전을 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서드 키퍼가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선 리즈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패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아스날 상대로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세가 이제 한풀 꺾인 좀 리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하락세인 좀 팰리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 명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를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노팅엄 입장에서는 나름 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려봤네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현재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서드 키퍼가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노팅엄 상대로 리즈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노팅엄의 같은 경우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좀 리즈가 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런 좀 노팅엄의 좀 후방 빌드업이 더더욱 좀 불안정해질 좀 우려가 커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아무래도 지금 노팅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전력 누수가 커 이제 후방 빌드업이 지금 불안정한데, 그러면서 지금 압박에도 대체로 좀 취약한 편인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압박이 좋은 좀 리즈 상대로 이제 압박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제 그런 좀 압박 대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노팅엄도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가 있을 리즈의 그런 수비 뒷공간을 이제 속공으로 좀 공략해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좀 리즈의 좀 공세가 더 매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턴오버나 이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노팅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점으로 한 그 좀 실점 위험도 노팅엄이 더 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실점 위험이 큰 쪽은 노팅엄이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뭐 현재로서는 이제 리즈가 더 앞설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즈가 홈에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즈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 자,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정 중입니다. 이제 비교적 오사수나의 미드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자, 셀타비고는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4연승을 좀 이어갔지만, 이제 최근에는 3경기 기준 2무 1패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득점력도 좀 떨어지면서 이제 기존의 강점이 좀 두각을 이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셀타비고의 뎁스가 그리 이제 좀 두꺼운 편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로파 리그를 같이 좀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큰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피로 누적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더더욱 좀 크게 좀 와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레벨도 이제 최근에 좀 셀타비고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부진을 계속해서 좀 겪고 있는 좀 셀타비고라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이 물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라이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이번 시즌 리그 첫 원정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의 혈도 어느 정도 좀 뚫은 거죠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두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뭐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이전에 이제 셀타비고면은 모를까 최근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빌드업 중에 템포를 좀 끊어먹으면서 공격 리듬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 지금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템포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 레벨이 좋은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셀타비고가 이제 템포 싸움에서는 다소 좀 밀릴 수가 있고, 이제 셀타비고와 달리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이제 빠른 공격 템포를 좀 잘 살려서 지금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양 팀의 좀 차이가 어느 정도 크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가 최근에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할 만큼 지금 득점기의 창출에 있어서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득점기의 좀 창출에 있어서도 오사수나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현재 좀 셀타비고와 오사수나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에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그래도 오사수나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오사수나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좀 셀타비고의 그런 좀 전개가 그리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득점기에 좀 창출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셀타비고의 좀 득점력을 좀 고려해서 언더까지 본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포워드 2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태고, 그리고 지금 팀 내 이제 주축 공격진이 이제 부카르도와 이제 짠 우준이 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잔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좀 희박하지만 뭐 어느 정도 좀 복귀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결장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진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복귀전이다 보니까 제 기량을 좀 기대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근래 도르트문트와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연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경기 연속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3골씩 실점을 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힘을 못 쓰면서 이제 공수방면 모두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역시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7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 현재 좀 양팀 다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맞붙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적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을 더 올려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은 이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은 공격 전환이 이제 느린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무의미한 좀 크로스나 중거리 슛이 많은 만큼 공격이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수비가 안 좋은 프랑크푸르트가 상대라고 해도 우니온 베를린이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이 좀 단조로운 좀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좀
공격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수비가 안 좋은 좀 프랑크푸르트가 좀 상대라고 해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자한우전을 좀 비롯해서 이제 주축 공격진이 좀 빠진 상태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니온에 비해서는 공격 퀄리티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 면에서도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뭐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그리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뭐 최근 좀 우니온 베를린의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이제 좀 패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올라온 그런 좀 프랑크푸르트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또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최소한 좀 패배는 면에서 연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에 뭐 프랑크푸르트가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제 연패를 좀 거두곤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좀 연패, 그런 좀 상대 전적에서 다른 그런 좀 연패도 어느 정도 좀 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 이제 프렌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도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렌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피사. 자, 일단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는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비교적 전력 누수가 더 큰 팀은 베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로나는 현재 8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 중이고, 이제 최근에 우디네세와 칼리아리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연패 중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베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무려 12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 중으로 지금 3개월 가까이 지금 승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터밀란과 좀 사소로 상대로 최근에 좀 패배하면서 이제 연패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두 팀의 좀 행보가 많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연패 중에 있고,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으로 나란히 이제 리그 최하위권에 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로나는 지금 이제 리그 20위, 이제 뭐 꼴찌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두 팀 다 2경기 연속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이제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현재 두 팀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하고,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이제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구사하기보다는 이제 상대 팀의 공격을 좀 맞받아치는 경우가 좀 많으면서, 그런 공격이 더 효율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어느 한 팀이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렇게 맞불을 좀 놓을 때 그래도 효율이 나오는 걸 좀 두 팀인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맞받아치는 식으로만 이제 플레이하는 좀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그렇게 좀 공격에서 좀 양 팀 다 뭐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소 이 경기는 좀 잔잔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즌 피사가 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가 최근에 2연패 이후에는 매번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제 지금 3연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좀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베로나가 그래도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로나가 좀 현재 좀 2연패 중에 있고, 그리고 좀 2연패 이제 기간 이후의 경기에서는 매번 좀 패배는 좀 면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부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베로나가 뭐 피사 상대로는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고 뭐 이게 베로나가 좀 이긴다고 해도 손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베로나가 뭐 손쉽게 좀 경기를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경우도 뭐 충분히 좀 높아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햄무나 무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들을 다 좀 종합해서 좀 봤을 때는 그런 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요거는 차라리 햄무나 무 쪽에서 좀 도전을 하는 게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저는 배로나 햄무나 이제 무 쪽에서 네, 가져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할게요. 예.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 좀 잔잔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릴. 일단은 이제 양팀 다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경기력이나 공수변에서 전부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그런 좀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서 지금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는 메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패를 거두며 이제 긴 연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후에 리옹 상대로 또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좀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페이스는 안 좋은 거좀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지금 중원이 약해 매번 좀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메스 상대로 이제 릴이 좀 주도권을 좀 지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점유율 또한 좀 높게 가져가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이제 릴이 이제 그나마 좀 나아진 점이 이제 긴 연패를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중원 장력이 더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전만큼 좀 중원에서 이제 뭐 밀리는 경우가 좀 현재 좀 적어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나름 좀 중원에서 어느 정도 좀 장악하는 모습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메스의 좀 중원이 좀 약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릴이 좀 중원에 좀 장악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수비가 안 좋지만 그 중에서 특히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릴이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최근에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매 경기 저조한 경기 내용을 보이는 메스와 달리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성적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면서 이제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릴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전력, 뭐 이제 경기력과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릴이 우세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9292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뿌뿌님 이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100개 후원하셨으니까 제가 이틀 동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거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현재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과 좀 더불어 상대 전적에서도 릴이 우세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이 그래도 이번에 좀 좋은 결과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부진을 좀 털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릴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릴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브레다 대 이제 엑셀시오르. 자, 일단은 지금 뭐 그래도 좀 비교적 브레다의 좀 최근 경기 내용이 더 좋고,
지금 엑셀시오르가 뭐 4경기 연속 정도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둘 거다 이렇게 좀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서 요거는 그래도 브레다가 좀 승리를 거둬서 엑셀시오르의 그런 긴 무승부 행진을 좀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요 브레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브레다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걸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찰턴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렌트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그런 최근 그좀 원정 득점력이 뭐 그렇게 좀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좀 많은 좀 득점을 좀 내서 결과를 내기보다는 저득점 양상 속에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돼서 그런 의미에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